사건은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작됐는데요. 아, 여기에? 한 마리는 며칠이 지났지만 부부는 그날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올라오니까 우리 신랑이 그냥 그날도 지하로 갈까 하다가 에이 그냥 일로 올라오자 하고 올라오는 길 개가 짖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낑낑거리는 거 있잖아요. 끙끙거리 엉엉 짖는 게 아니고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퇴근길에 들려오던 소리는 참 기묘하고 이상했습니다. 쉽게 지나칠 수가 없었다는데요. 여기 이렇게 걸어가다가 차가 여기 있으면 프란시를 키고 가다가 이렇게 탁 가는데 딱 왼쪽에 뭐가 걸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차는 개가 없고 푸들 한 마리가 여기 쓰러져 있더라고요. 주인 잃은 강아지라고 생각했는데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피를 흘리는 걸 확인하고서야 사고를 직감했답니다. 눈망울이 정말 겁이 질려가지고 막 떠는 눈망울이라서 그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너무 말똥말똥한데 점점 감겨가던 그 눈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내가 제발 조금만 기다려 버텨주라. 금방 올 거니까 조금만 눈 감지 말라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아이고. 발견된 게 다행이에요. 발견된 게.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물구조대의 도움으로 강아지는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그래 다행히 늦은 시간에 응급실을 찾았네요. 강아지는 살아있나요,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왔을 때 안구가 상하 좌우로 1분에 30회 정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었죠. 뇌 쪽에 뇌진단 소견이 있을 경우에 그런 증상이 있죠. 그 뇌압을 떨어뜨리는 약물을 혈관으로 투여를 했고 그다음에 엑스레이 찍었죠. 살아있는 게 기적일 만큼 강아지의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뒷다리가 6군데, 앞다리가 2군데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강한 충격이 와야지 그렇게 부러지는. 뒤에 골반은 다 으스러져 있습니다. 완전 부러진 게 아니라 완전 으스러져 있거든. 으스러져 있었죠. 이 정도면 제가 본 강아지 중에서 골절이 이렇게 많이 된 강아지는 얘가 제일 많이 된 거다. 보통 교통사고 나더라도 한 두세 군데 이렇게 부러지는데 얘 같은 경우에 총 6군데 부러졌으니까. 사람도 참 이런 수술을 받으면 견디기 힘든데요. 급하게 응급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2차례 진행된 대수술 끝에 강아지는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었는데요. 아이고, 가여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좀 되겠네. 여기에 또 흰 개 한 마리가 죽어 있더라고요, 완전히. 예. 제가 또 만져봤어요, 개를. 개가 죽은 지가 얼마 안 돼요. 따뜻하더라고요. 온기가 따뜻했어요. 응? 한 마리가 더 있다는 거예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죽거나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발견된 강아지들. 강아지들은 대체 왜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있던 걸까요? 야.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에 출동한 건 지역에서 동물 구조 활동을 벌이는 박혜원 씨였습니다. 아우 이쁘라. 흰 강아지의 사체를 그녀가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열어보겠네. 아유. 아직 주인을 못 찾은 거죠? 원래는 죽어서 이제 장례를 좀 치러야 되는데 아직 이제 사건이 해결이 안 됐어요. 사건으로 된 명이에요? 사건 발생 3일째, 죽은 강아지의 주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로 애들이 떨어졌다면 반드시 주인이 찾을 거라는 거죠. 그럼 주인한테 이제 인계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부패되면 안 되니까 저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은 거죠. 무엇보다도 이상한 건 사체에 죽음의 흔적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잠을 못 잤습니다. 죽음의 미스터리인데 느낌으로는 안 좋게 죽었다는 게 오니까 너무 안 됐죠. 그리고 사람의 손에 가족에게 키워졌다가 이렇게 이제 사고가 되면 더더욱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겠죠.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중상을 입을 정도의 큰 사고였습니다. 그날 밤 강아지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원인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차에 치여 죽었다면
엄청 심. 뭐 어디 뭐 예를 들어 장기가 파열이 되거나 그런 상처라든지 흔적이 있으면 이 강아지 자체도 말티즈 하얀색인데 무슨 피 하나 없고 그냥 혀만 나와 있었어요. 그렇지. 교통사고하고는 다르죠. 개 미용을 사람이 해준 것 같았어요. 요거 누워 있는 개도 미용이 정말 잘 돼 있었거든요. 유기견 같으면 털도 엉망이고 털도 깨끗했고요. 좀 푸들도 마찬가지로 미용이 참 잘 돼 있었습니다. 예. 누군가 기른다는 거죠. 키웠던. 예. 죽음을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한 상황. 그런데 수술을 집도한 수의사는 사고의 원인을 알 것 같답니다. 아, 이거 낙상이구나. 낙상. 거다. 그걸 추측했는데 제가 그때 생각에는 못해도 아파트 7층 이상에서 던졌다. 그렇게 예상했었죠. 왜냐하면 그 정도 높이가 돼야지만 이제 이 정도 부러지거든요. 아유. 살아있는 게 다행이네요. 아파트 고층에서 추락하면서 생긴 상처랍니다. 아이고. 누군가가 강아지 2마리를 베란다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을 가능성이 크다는데요. 단순한 사고로만 볼 수 없는 이번 사건. 대체 누가, 왜 이런 위험한 짓을 한 건지 알아야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보조 출동 나가가지고 그 했던 사람이 사체가 지금 저희 집에 냉동실에 지금 보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해야 될지를 지금 왜냐면 그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디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이 연락처 뭔지, 이거는 솔직히 개인정보자를 하시더라도 제 마음대로 알 수 없는 거 아니죠. 제가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상태라.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도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 권한 밖에 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알고 있다는 얘기네. 그러고 보니 사체가 발견된 지점은 주차장이었습니다. 아파트는 13층, 각각 4가구가 들어서 있는데요. 수의사 소견에 따르면 강아지는 7층 이상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곳 어딘가에 살고 있을 견주를 찾아봐야겠습니다. 견주가 여기 산다고 하니까 일단 사체가 지금 우리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장례 문제도 또 그렇고 아픈 애도 병원에 있으니까. 지금 몇 층에 사시는지 지금 추측만 하는 거죠? 네, 일단 그런데 일단 찾아가 봐야죠. 집집까지 문을 열든지 띵동을 하든지. 무엇보다도 견주 없이는 강아지 2마리의 장례도 치료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찾아갔을 때는 낮 시간이라 대부분의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일일이 다 찾아다니셨나 봐요. 집집마다 다 방문하셨어요.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이제 몇 집 남지 않은 상황. 슬슬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그때 드디어 견주를 찾았는데요. 강아지 중에 살아있어요, 한 명. 부들은 살아있는데 중상이에요. 강아지의 생사도 모르고 있었던 견주. 대체 그날 밤 이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강아지들은 바쁜 부모의 빈자리를 대신한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끔찍한 결말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었는데요. 대체 왜 가족 같은 강아지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 이제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저도 개 좋아하고 이제 얘도 개만 보면 개 좋다, 개 큐다고 해서 키울 때 끄덕해서 가족 모두 개를 키우고 싶어 했는데 남편만 반대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틀 전 입양을 보내기로 합의했다는데요. 애 도시락 씻고 또 계약하고 쌌으니까 개떡 치우고 개도 밥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밥을 풀어주는데 네가 애는 안 챙기고 개밥을 챙기고 다 나가더라고요. 그냥 또 어쨌거나 상상도 못했죠. 아이고.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남편이 지상 20m 높이에서 강아지를 던져버린 것인데요. 이유도 모른 채 분노의 희생양이 된 강아지들. 아내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냥 지금 뭐가 어렸죠. 의가고 무섭기도 했고 그래서 떨어지면 당연히 죽을 거라는 걸 알았고 그냥 막 저를 놀래하고 떨고 싶고 아무
강아지를 돌보느라 집안일을 소홀히 한 아내에 대한 분노가 컸다는 남편. 그는 부부싸움 중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었는데요. 그 강아지 사건하고 그 폭행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수사를 했고 그 수사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를 할 예정인데 어떤 의견을 했다라고 하기는 좀 민감한 거죠. 더 늦기 전에 흰 강아지를 보내주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별 앞에서 왈칵 눈물을 쏟아내는 아내.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걸까요? 못해준 게 너무 많고 미안하고 아프게 해서 또 미안하고 이렇게 하면 나는 거기서 또 미안하고 더 이상 죄 없는 동물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남편에게 듣지 못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알아요. 말 못하는 그 짐승한테 내가 솔직히 우리 애들하고 똑같거든. 똑같거든. 그 말 못한 짐승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뭐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잘못된 거고 맞습니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강아지만 챙기는 아내와 최근 다툼이 잦았다는 남편. 애들은 찬물에 밥 말아주고 강아지는 강아지를 같이 챙겨주고 하는 이 모습을 딱 봤을 때 내가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남편은 아내가 집안일을 등한시하고 엄마의 역할까지도 뒷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지금 1,000원도 없어요. 애들이 들키면서 해가지고 이거 다 미국 파산 신청했고 그런 상황에서 걔를 어떻게 키워요? 솔직히 애들 간식 뭐 이런 것도 못 챙겨주는 그 상황에서 걔를 갖다 키우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갖다가 좀 이래가지고 좀 살려보고자 저는 이제 배를 갖다가 한 6개월 정도 탔고 형편이 어려워진 게 주된 다툼의 이유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못난 아빠이자 부족한 가장이라고 말하는데요. 아니 저렇게 좋아하는데요. 아빠 싫어, 우리는 다, 비키 영순이 좋아하는데 왜 아빠만 싫어하냐고 하면서, 아빠 때문에 영순이가 하늘나라 갔다 하면서, 그 상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애들 가슴 상처를 갖다가 입히면서까지 이래가지고, 이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도 어린 생명을 학대하는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그런 불만사항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나눠서 풀어내는 것이지 그러한 그런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걔는. 근데 그게 이유에 어쨌든 간에 그 개에게 그런 폭력성을 가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동물 학대범을 기소해도 결과는 비슷한 상황인데요. 맞아요. 학대는 지금도 끊이질 않고 우리 사회에서 목격됩니다. 오토바이에 개를 끌고 다닌 사건이었는데요. 아이고. 아유. 이 가해자가 주인이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저게 너무 처벌이 가볍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게 500건이 넘는데 실형은 한 2-3건일 거예요. 진짜 처벌이 가볍네요. 예. 우리가 침묵하는 사이 비극은 또다시 반복됐습니다. 어떡해. 진짜 미치겠다. 아이고. 지난달 15일 광주의 한 주택가에서 4다리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채 생사를 넘나들던 강아지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뒤쪽 여기 지금 이렇게 창문이랑 쌓여 있는 쪽에 감도 덮고 움직이도 못하고 얼굴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길래 여기에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겁먹이고 있더라고요. 여기 아픈가 싶었죠. 처참하게 4다리에 화상을 입은 덕구. 그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러지? 안녕하세요. 사고는 신고 5일 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서울 MBC에서 나왔는데요. 아침에 개 맞추려고 내려갔고 그렇게 그냥 쓰러져갖고 있어 개가. 한 번도 개 안
킨 적이 없어요. 개를 인대고 키웠어. 집이 더동이 심하고 그런데 그랬는데 이번 처음으로 이런 일이 당한. 그거 말만 하면 눈에서 눈물 나오려고 가슴 아파 죽었어요. 그럼 이거 이렇게 해보고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어. 노부부는 치료를 하려고 애썼지만 시기를 놓치면서 괴사가 진행됐습니다. 신고 이튿날에 가까스로 병원에 옮겨졌는데요. 보이지 않는 몸속까지 염증이 퍼져 있는 상황. 사태는 심각했습니다.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잔인해가지고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갔다가 그때가 구조했을 때가 그 처음 구조했던 병원에서는 3일을 넘기기 힘들 거다 했고 그때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생명은 건졌지만 발의 70%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덕구는 평생을 장애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데요. 이 작은 생명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얀 액체를 갖다가 또 부어놨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독약이랑 아주 독한약이 발을 디던 게 걔가 그냥 발톱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런 게 얼마나 독한약이에요. 네 발 다 그래요. 그래갖고는 참 그냥 속에서 상하다 살았어요. 이해를 못 하겠네요. 노부부가 잠든 야심한 시각. 누군가 덕구에게 몹쓸 짓을 하고 갔다는 겁니다. 시간이 기일이 조금 경과된 상태여서 정확히 뭐 어떤 것 때문에 이게 이렇게 손상이 받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애매한 상태였어요. 근데 나는 화상보다는 아무래도 뭔가 조직에 굉장히 손상을 많이 주는 어떤 화학적 물질이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은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산이라고 해야 되나? 그치,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걸 수 있죠. 염산이나 뭐 이렇게 많이 알려진 것들이 그런 것들일 수 있죠. 범인은 그날 밤 미리 준비한 약품을 이용해 덕구의 다리에 화상을 입혔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집을 비추는 CCTV에는 그날의 상황이 남아 있을 텐데요. 혹시 수상한 방문자는 없었을까요? 그날 토요일 아침에 발견됐는데 토요일날 자정까지 우리가 일단 CCTV를 분석을 했거든요. 일단 외부 침입 흔적은 발견이 안 됐고 국과수에 보낸 것이 이제 개를 싸고 있던 담요, 발톱 4개, 뭐 혈액하고 개를 담고 있던 목줄하고 약동물 감정을 했는데 전부 음성으로 나왔고 명확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긴 하네요. 그렇죠.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 누가 덕구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밝히기는 쉽지 않다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을 지켜본 범죄심리학 전문가는 이런 동물학대 사건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화풀이의 대상은 자신보다 약한 대상이 일반적이거든요. 애완동물들이 주 대상이 되는데 생명체라는 인식보다는 물건이라는 인식이 더 강해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또는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동물에 대한 학대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약한 인간에 대한 학대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한 전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저게 문제예요. 그렇죠. 분노를 연약한 대상에게 표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데요. 싫어하면서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금 너무나도 명확하게 뭔가 인위적으로 좀 손상을 받은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같은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한 생명인데 이 친구도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말 못하는 동물이라서 그런지 너무 처벌 수위가 가볍고 그러니까 별로 크게 죄의식을 못 느끼고 범행을 저지르는 것 같고요. 좀 많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덕구가 아픔을 딛고 한 발 한 발 걷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아유, 너무 대견하죠. 아이고 세상에. 엄청 고생했겠다. 인간의 화풀이 대상으로 상처받거나 학대받는 동물이 더 이상은 없기를 바랍니다.